오늘은 이제 최근 그 주가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카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조선업도 그렇고 뭐 한국카본도 그렇고 이제 주가가 연일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뭐 최근 드디어 백값을 뭐 제대로 받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지만은 현재 주가를 보면 사실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들어서 뭐 국내 주식시장이 좀 녹록치 않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길게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수주 계약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바로 매출로 인식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잠깐 좋았던 거는 이제 신조선가가 이제 높은 가격 밴드에 올라오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 연동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려면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이 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선 섹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선사가 이 수주 계약을 하고 이걸 건조에 착수하는 데까지는 이제 텀이 있죠. 그러니까 통신 장비나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처럼 이제 계약 공시 발표 이후에 뭐 바로 몇 개월 뒤부터 물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조선사가 2020년 1월에 수주 계약을 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당장 몇 개월 뒤에 바로 배를 건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관련된 자재도 사야 되고 인력도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사가 요청하는 배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한 1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따라서 이 회사가 이제 2020년 1월에 수주 계약을 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이제 연장을 들고 배를 만드는 건 대략 2021년 1월에 건조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부터 이제 수주 계약을 했던 게 매출로 잡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잡히는 매출은 이제 각각의 회사들이 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제 보통의 그 선박 대금은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제 5회 분할 납입 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2천억 원짜리 이제 배를 수주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2천억 원을 한 번에 다 통장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제 5번 나눠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최근에 이제 조선사들이 좀 좋은 가격에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의 변동도 없고 주가 변동도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주가가 이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도 안 좋은 건 아닌 게 그간 이제 코로나 이전 시장을 보면은 일단 수주량도 되게 적었죠. 그리고 이제 배값도 되게 낮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정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부담이 됐었지만은 이제 현재는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값도 이제 제대로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수주 물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되는 섹터는 분명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내가 이제 어느 시점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시겠죠. 그래서 최근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사들이 부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이제 한국카본도 잠재적인 기대 수준은 많지만은 이런 것들이 당장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수준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사들이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매출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라면 이제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좀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잠깐 샜지만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한국카본의 경우 이 본행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한국카본을 뭐 LNG 본행제 기업으로만 좀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최근에 한국카본은 수소, 그다음에 이제 UAM, 그러니까 이제 미래 교통수단이 될 도심 항공교통,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케이스에 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신사업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먼저 이제 수소 운반선 본행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는 이 친환경 때문이라도 이제 쓰임새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뭐 아직까지 대중화되는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만간 이 수소 에너지가 주류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건 이제 누구도 이제 이견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되면 이 수소를 운반하는 수소 운반선의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한국카본의 본행제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LNG 같은 경우 이제 기체로 운반할 경우에는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이제 액화시켜서 운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영하 163도라는 낮은 온도에 액화시켜서 이제 LNG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이제 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소도 기체로 운반할 경우에는 부피가 너무 커져서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영하 252도에서 이제 액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LNG보다 더 낮은 온도로 액화시켜서 운반하면 수소 운반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방벽,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트리플렉스를 사용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의 경우 이걸 뭐 3차, 4차까지 둘러서 하면, 그러니까 꽁꽁 싸매면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트리플렉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동성 화인텍에는 없고 이 한국화본에만 이제 있는 기술력이다 보니까는 뭐 물론 이제 본행제 쪽에서는 두 기업이 좀 적정하게 나눠 먹겠지만 이제 수소로 운반하는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화본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이제 논리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상용화되려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전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수소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좀 이 부면이랑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UAM이라 그래서 이제 도시 항공교통 분야가 있습니다. 이 UAM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에어택시, 드론 택시를 떠올리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이 UAM이라는 거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제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뭐 이동 수단으로 해서 뭐 화물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수송 체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걸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현대차 회장이 앞으로 현대차의 매출의 30%는 여기서 발생할 거라고 할 정도로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한국화본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카고 드론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카고라는 건 이제 화물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카고 드론을 개발한다는 거는 이제 화물을 실어 나를 드론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LIG 넥스원은 전반적인 걸 총괄하고 이제 한국화본은 몸통이 되는 소재, 뭐 부품 이런 조립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이 기사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 이제 소재 부문에 탄소 섬유가 사용된다고 하죠. 근데 현재 그 외국산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냉동 상태로 가지고 와도 이 유효기간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전 세계가 이제 물류 대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내로 한정하면 이 요소수 대란도 겪으면서 이제 외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이제 국산화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한국화본이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막연하게 한국화본이 국산화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2017년에 이제 한국화본은 이 항공기 부품 소재 부분에서 이스라엘 기업이랑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인 8월에 이런 식으로 이 항공기 꼬리 날개 구조물 공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작년에 한국화본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 미래 모빌리티 부품 개발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만드는 대수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뭐 에어택시나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쪽 부분에서 얼마나 빠르게 국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져올 파이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사업으로 삼고 있는 거는 이 자동차 배터리 부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다시금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가격이랑 성능 개선이 주 이유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가끔씩 화재가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쪽 업계에서 일어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팩 케이스를 이제 금속으로 쓰기보다도 이제 비금속으로 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열을 이제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금속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한국화본이 가지고 있는 카본 소재랑 이제 유리섬유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12월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섬유로 만든 소재로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현재 이와 관련해서 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언제 발표될지는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 뭐 당장 또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계약 같은 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방향성을 본다는 측면에서 좀 이번 계약은 꽤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본 점들이 앞으로 한국화본이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있는 아이템들인데,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한국화본 이꼴 LNG 본행제 기업으로만 좀 알려져 있지만, 좀 앞으로는 이런 신사업들까지 같이 각광을 받으면서 좀
좀 더 커지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한국카본이 앞으로 삼고 있는 이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